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엊그제 국회 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제 도입,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을 포함한 정치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여야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었죠. 김 대표의 제안이 실제 실천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단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김기현 대표의 제안 하루 만에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했습니다. 김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67명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본인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서약합니다 라고 적힌 서약서에 서명했는데요.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서명식에 불과했지만 대다수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불만 또 바람과 염원에 대한 작지만 큰 공이 쏘아 올려졌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한 듯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 딴지를 걸고 나선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냐? 바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 모두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번갈아 여기만 김종인 씨였습니다. 자, 의원 정수 축소, 세비 삭감,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등 여권의 정치 개혁안을 두고 유치하다라는 반응을 내놓은 것인데 제 같은 김종인 씨의 발언은 여권을 겨냥하고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선 정치개혁을 바라고 염원하는 국민들을 향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원래 좀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죠. 자, 일단 김종인 씨의 오늘 발언은 팩트 자체부터 틀렸습니다. 일단 김종인 씨의 오늘 발언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김기현 대표의 국회 연설 중 국회의원 10% 감축하겠다는 발언을 두고 김종인 씨는 나는 그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숫자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국민들이 짜증을 내니까 국회의원 그까짓 거 더 줄여야 되지 않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인데 여론조사에 나오는 그런 것 가지고서 정치를 판단하면 안 된다. 어느 나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줄인다, 늘린다 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씨는 이 사람들이 정치개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라면서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하지 않고 느닷없이 다른 할 말이 없으니까 의원 정수를 10% 줄이겠다. 그게 도대체 국민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치개혁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나 김종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속뜻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김종인 씨의 발언 중에는 맞는 말도 있습니다. 국회가 일을 제대로 안 하고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정치개혁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정치인들의 자세부터 고쳐야 하는 것이다 등등의 발언은 너무나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몇 가지 팩트가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국회의원 수를 감축하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연설 내용을 두고 김종인 씨는 그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건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자,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간절한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의원수 감축을 주장하는 것은 그날 국회 연설에서 갑작스럽게 나온 게 아니라 그 전부터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꾸준히 주장해왔고 또 이게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대표에 도전했던 조경태 의원의 경우 이걸 아예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는데 10% 감축이 아닌 200명을 줄여야 한다면서 200명으로 줄여야 한다면서 비례대표 폐지까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골자로 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걸 놓고 갑자기 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다는 김종인 씨의 발언의 저의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김종인 씨는 의원수 감축과 관련해 어느 나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줄인다, 늘린다 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이건 완전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실제 이탈리아는 지난 2020년 국민투표에서 국민 70% 찬성으로 상하원 의원수를 3분의 1 이상 줄이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따라서 945석 중 345석을 없앴는데요. 그때 주목받았던 것이 2020년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이탈리아 국민들이 투표장을 직접 찾았고 투표율은 무려 53.8%를 기록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민들의 의원 감축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 이탈리아 의회는 1983년부터 37년 동안 무려 7차례 의원수 감축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그만큼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있었다는 것인데, 어쨌든 의원수를 3분의 1로 줄이면서 5년간 세금 6,850억 원을 아끼게 됐습니다. 이 밖에 멕시코도 비교적 최근인 지난해 이런 논의가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비례대표제 폐지 등을 통해 의원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정안을 주도했습니다. 현재 멕시코 하원이 논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상원은 128석에서 96석으로, 하원은 500석에서 300석으로 각각 줄어드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요. 야당이 크게 반발하고 나서는 상황이었지만 의원수 감축 등의 정치개혁을 꺼내든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2018년 취임 이래 6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었습니다. 제 같은 팩트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김종인 씨 방송에 나와 뭐라고 했죠? 어느 나라도 국회의원 숫자를 가지고 줄인다, 늘린다 하는 그런 나라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다음 오늘 김종인 씨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불체포 특권 포기 등의 김기현 대표 제안과 관련해서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언필칭하는 소리라며, 국회가 제대로 기능을 못하니까 국회의원 세비도 주지 말자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이니까 그걸 받아서 정치인이 그것이 무슨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하는 것인데, 나는 그게 정치에서 가장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김남국처럼 일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유치한 사고방식입니까? 도대체 김종인 씨의 정신세계가 의심스러운데요. 국회의원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것은 의원수 감축과 함께 국민들이 그동안 꾸준히 갈망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지난 2018년에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4월과 5월 임시국회가 연이어 개점 휴업 상태를 지속하면서 국회의원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극에 달했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20대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청원한다.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및 보좌관 세비 지급을 중단 청원한다 등의 세비를 지급하지 말라는 청원이 잇따랐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제20대 국회의원의 월 평균 세비는 1,149만 원으로 매달 20일 지급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반 수당, 관리 업무 수당, 입법 활동비, 정액급식비 등이 포함이 됐고, 이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50만 원, 차량 유지비 35만 8천 원, 유류대 110만 원 등 특정 명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원 경비가 월 195만 8천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야 대립이 첨예해지면서 4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났지만 294명의 국회의원은 세비로 총 33억 7,806만 원을 받아갔습니다. 5월 임시국회도 그때까지 계속해서 개점 휴업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두 달 동안 법안 처리를 한 건도 하지도 않고 총 4,50억 원이 넘는 세비를 챙긴 셈입니다. 이걸 과연 어떤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까요? 김남국 코인 사태에서 국민들이 열받았던 부분이 부적절한 재산 증식이라는 점도 있었지만, 일도 안 하면서 세비를 꼬박꼬박 챙겼다는 부분,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걸 좀 고쳐보자고 하니 이게 정치에서 가장 유치한 사고방식이라고요. 김종인 씨, 이제 좀 정치에 관심을 끊으실 때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